세상 읽기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도 손정목 부원장님 모시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번에 뵀을 때 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3월 달에 이 돌아간 상황이 마치 과거라면 몇 년에 걸쳐서 겨우 진행될 만한 일이 네. 한 달 안에 막 벌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 국제 정세가 네. 아주 막 빠른 속도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미중 패권 경쟁 시대, 미중 전략 경쟁 시대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란 말을 쓰는데요. 네. 또 다른 편에서는 다극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네. 뭐가 더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한마디로 다극화 시대다. 다극화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시대다.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미중 패권 경쟁은 틀렸습니까?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과거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간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다투는 시대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결국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다투는 시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세계 질서의 변화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없는 네. 그러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패권이 없는 시대입니다. 네. 패권이 아예 없고 모든 국가가 자주적으로 자기 국익을 추구하면서 서로 평등하고 네. 호혜롭게 살아가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네. 그게 이제 오늘날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네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경제권이 심각한 뭐 경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제조업의 능력을 이 중국이나 이런 전체 이 신흥국들한테 떠넘기고 얘들은 지금 이런 금융산업을 위주로 해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이런 사업을 발전시켰는데 이 금융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저기서 커다란 사고 위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리엘 루비니 교수 같은 분은 지난 4월 초에 이미 미국의 은행들 모두가 사실상 이 지급불능 상태다. 이렇게까지도 심각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수백 군데는 이미 파산 상태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사실 미국의 금융권들 대부분은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 국채에다 투자를 해놨는데 이 국채값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담보가치가 하락하니까 그 담보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갖다 싼 값을 다시 또 팔아야되든지 아니면 뭔가 보존을 해야 되면서 은행에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그 양적 완화 다시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돈을 또 치고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 연준이 양적으로 축소를 하고 양적 완화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또 양적 완화를 어쩔 수 없이 해서 유동성을 지원하는 형태가 발생하니까 은행들이 다 자빠지게 생겼어요. 예,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예, 인플레이션은 잡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인플레이션 잡을 목적으로 한 거니까. 네, 이런 와중에 예. 그 미국을 미워하는 나라들이 예. 지금 전 세계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옛날에는 미워했지만 미국이 너무 힘이 세서 그렇지. 미워한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감히 미국을 반대하는 행동을 네. 못했던 나라들이 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군사패권도 추락하고 뭐 달러도 똥값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야 쟤네들 뭐 완전히 망해가는데 우리가 저놈들 이때 저놈들한테 그동안 당한 거 어떻게 좀 보복도 하고 예. 앞으로 안 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예. 한마디로 다극화를 이제 추구하는 이런 국가들은 여기에 이제 미국 달러 패권 추락 혹은 국채 추락에 네. 힘입어서 뭔가를 막 지금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다극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또 인도 등등의 많은 나라들, 특히 브릭스라고 대표되는 이런 나라들은 현재 미국의 경제가 이미 과도한 달러 난발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좀 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특히 3월 달에 벌어졌던 이 전 세계 각곳에서의 달러를 배제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대단히 놀라운 과거 같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죠. 예, 예.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데요, 미국이. 그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번에 또 결정표를 보낸 게 사우디가 지난 2월 달에 석유 감산 200만 배럴 감산 조치를 취했다가
4월 초에 116만 배럴을 또 추가 감산 조치를 취한 겁니다. 네. 예, 오펙이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석유를 감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유가 올라가죠. 당연히 석유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석유값이 또 올라가겠죠. 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국채가 난리가 났는데 그러려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돈이 더 풀리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거기다가 원유값이 더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더 생기겠죠. 그러니까 천사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계속 하려면 또 은행이 망하는 걸 또 지켜봐야 되고 이런 아주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원유 감산 조치는 사실 미국 같은 서방 입장에서 엄청난 타격이 된 거죠. 예, 엄청난 타격이다. 이런 거고요.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있다. 그렇죠.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된다. 그렇죠.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신세가 되고 그렇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많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달러를 안 쓰려는 움직임. 그렇죠. 네, 달러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불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 네. 국제관계에서 예. 이런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러시아부터가 중국과의 거래에서 달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번에 중국과 브라질이 또 상호 협정을 맺어서 중국과 브라질의 무역 거래에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기로 이렇게 각 자국 통화로 거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또 인도와 중국 역시도 그렇게 또 거래를 합의를 봤고요.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요, 우리가 오히려 인도 루피아가 우리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18개 나라 루피 전용 계좌를, 무역 전용 계좌를 개설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거 엄청난 건데요. 이제 앞으로는 인도하고 거래를 하려면 루피로 거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달러 팔고 루피 사야 되겠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특히 여기에는 지금 누구가 들어가 있냐면 서방도 들어가 있어요.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도 여기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개국의 나라들이 인도 루피 전용 무역 계좌를 지금 현재 개설해 놓은 이런 상태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요즘에 보면은 이 아프리카도 심상찮아요. 예전에는 아프리카는 좀 조용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아프리카가 미국하고 프랑스에게 좌지우지 돼봤었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아프리카 역시도 이런 브릭스와 더불어서 공동으로 새로운 다국화 질서에 참여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서 이 달러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생기죠. 가장 큰 것이 이번에 차드에서 미국의 가장 큰 석유 재벌인 엑슨 모빌의 석유 자산을 국유화하기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게 엑슨 모빌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가장 큰 부자인 록펠러의 것입니다.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이 록펠러 재단의 이 록펠러 가문의 이런 가장 강력한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인 엑슨모빌 자산을 국유화를 선언한 것은 일종의 독립선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케냐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자국 국민들한테 이제 곧 달러가 폭락할 테니 달러를 갖고 있으면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사우디에 석유를 수입하려 하는데 이제는 이런 케냐 실링으로 자국 화폐로 석유를 수입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달러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각 나라별로 지금 달러 사용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그랬고 아세안도 그랬는데 이번에 아세안이 제일 크죠. 아세안의 10개국 중앙은행 책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달러, 엔, 유로, 파운드 또는 서방권 통화를 친미 국가들 서방권 통화를 무역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결정한 것은 아니고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비자, 마스터카드를 사용하지 말 것을 국민들한테 공고하고 자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카드를 쓸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또 브라질 같은
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또 공동 독자화폐를 또 만들기로 했죠. 예, 그래서 수르라고 하는 이런 등등의 그 달러를 배제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거를 어떤 사람은 작전이다 이렇게까지 되는데요. 전 세계가 짰다. 짰다. 미국 빼고. 사실 이게 얘기가 안 되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동시적으로? 근데 이제 이걸 뭐해서 굳이 짜겠습니까? 전 그런 생각, 권투 하다 보면은, 예, 원투 딱 들어가면 이게 비슷비슷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링에 몰아놓고 막 주먹펀치 막 치거든요. 미친 듯이. 한 방울 딱 칠 수도 있지. 아이, 그건 처음에 한 방이고,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러시아나 중국 북쪽에서 원투 해서 미국 애들이 비틀비틀거려. 그럼, 그렇게 상태다. 그럼 달려가서 미친 듯이 치잖아. 군중 심리도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처음이 어렵지. 그럴 수도 있죠. 미국이 비실비실하고 여기저기 두드려 맞고 이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보다가 저거 봐라. 저거 만만하네. 우리도 가서 한 대 때려줄까?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한 대씩 때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심지어는 100개국이 동시에 단합해서 한 날 한시에 달러 안 쓴다 뭐 이런 말들까지 나올 정도로. 그거 하면 좋죠.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지금 변화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지구촌은 미국 폐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미국을 디스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미국이 신세가 철량이 됐습니다. 근데 별로 동정심은 안 생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인과응보입니다. 그동안 정말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군사력, 경제력 뭐 이런 걸 앞세워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많은 사람들 죽이고 자기들 이권 쟁취하고 지구촌을 망가뜨린 주범이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이 그야말로 이제 파멸의 길로 들어섰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매우 빨라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달러 체제의 붕괴, 그리고 뭐 국채 가격의 하락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이 전 세계를 지탱해온, 지배해온 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군사죠. 또 하나는 달러입니다. 근데 달러 체제의 붕괴에 대해서는 지금 살펴봤는데요. 군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치 군사적으로 변화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본격화되었었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 서너 가지 국제적인 변화가 크게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지난 3월 20일 날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이 모여서 아주 대단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다극화 세계 질서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 장문의 원문들은 여러분들이 꼭 시간 나시면 유시스에 뭐 제가 유시스를 응원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유시스에 전문이 있다. 전문을 다 번역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되게 깁니다. 6,900자에 달하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거기에 그 다극화 세계 질서의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우리 한반도, 아프리카, 중동, 중아시아 등등의 이런 각국의 지역들에 대한 세계 평화를 위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쭉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대단히 다국가 세계 질서의 어떤 형태 또 모양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마디로는 패권을 반대하고 상호 평등한 새로운 국제관계를 건설하고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건설하고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타국의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안보 불가분석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잡아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북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하고 그걸 행동으로서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대화 방식으로 해서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쌍계 병행, 그러니까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조치가 동시로 진행되는 그리고 단계적, 동시적 조치가 진행되는 그 원칙을 얘기했고요. 뭐 핵심은 사실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요구하고 있는 줄기차게 요구하는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에 중러가 지지를 표명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뭐 국제적으로 되는 게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중로가 이렇게 중로가 뭐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니네 이제 미국은 빠지고 우리가 주도하겠다. 또는 브릭스를 중심으로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주도하겠다는데 현재 미국 말을 듣고 아직도 미국을 맹종하는 나라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우리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일본도 약간 이제 눈치는 보는 것 눈치 보고 있는 눈치는 거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럽도 네. 완전하게 미국을 맹종한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분열하고 있죠. 마크롱이 중국 간 것도 예상하지 그렇죠.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유럽도 이거 봐라 미국 그렇죠. 쫓아가다가 완전히 망하겠다. 큰일 나는 수가 있겠다. 이러면서 슬슬 이제 빠져나가는 분위기고 맞습니다.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데가 좀 아직도 미국 편을 두고 있죠. 쫄락쫄락 쫓아다니는 거죠. 영국 그렇고. 영국하고 예. 몇 개 안 돼요. 예, 나머지 나라들은 다 지금 미국에서 벗어나서 다국화 질서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이게 주권을 새로이 세우는 거 이게 관건입니다. 주권을 잘 세우는 주권 국가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네. 여전히 예속 상태에 있는 나라들은 이 질서에 새로운 질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국화 세계 질서에서는 지배와 예속 관계가 없어지고 과거의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는 나라들은 이 새로운 질서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미국의 군사 패권과 관련해서 또 다국화 질서와 관련해서 이 중동이 지금 엄청난 변화가 난리가 있죠. 났어요. 예. 그러니까 중동 하면 수니파와 시아파의 이 오랜 대립과 갈등.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적대 관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예. 해결이 되고 예. 그걸 또 중재한 나라가 네. 중국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 의미를 중국으로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 직접 가서 베이징에서 5일간 합숙을 하면서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해가지고 결국은 중국의 중재하에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복원을 합의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대사건이죠. 과거에는 그 자리에 미국이 서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지난 며칠 전에는 친강 외무부 장관이 사우디 외무부 장관과 이란 외무부 장관을 또 중국으로 불러가지고 네. 그래서 구체적인 외교관계 일정을 합의하고 조만간에 사우디와 이란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중동의 오랜 낭숙 관계가 평화 관계로 회복 변화되는 아주 거대한 변화가 지금 일어났죠. 네. 또 뭐 그 외에도 근데 이 사우디가 예. 이란하고만 지금 화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보니까 다른 나라들하고도 화해를 맞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사우디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진짜로. 사우디 같은 왕정 국가에서 또 본건적인 왕정 국가에서 과거에 친미 국가였던 친미 중에 친미였던 사우디가 네. 어떻게 저렇게 변화할 수 있느냐 이라는 걸 놓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이 빈살만이라는 현재 이 그 왕세자가 예. 이 사실은 왕족이 많잖아요. 네, 사우디가 네, 사우디가 뭐 수십 명이지 수백 명이지 엄청나게 그 왕족이 많은데 그 왕족들을 지난 10년에 걸쳐서 친미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 친미 세력들을 제거해온 이랬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이 국방장관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친미 세력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또는 같은 연금시키거나 또는 심지어 뭐 감옥에 가두는 네. 뭐 이런 아주 내부의 일종의 왕자의 반란? 반란이라 왕자의 정리정돈? 왕자의 왕자의 정리정돈 작업을 거쳐서 네. 사실상 친미 세력을 거의 제거한 조건 하에서 드디어 이번에 칼을 뽑아서 미국하고 등을 돌리는 아주 엄청난 변화를 이뤄냈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빈살만이 네. 사실상 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독자 노선을 걷겠다 이렇게 한 생각을 한 건 오래됐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친미 국가가 아니니까. 오래됐는데 그걸 하려면 내부에 일단 친미 세력을 정리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작업을 열심히 하고 그게 된 거에 이제 기초에서 이번에 이제 바로 이제 그렇죠. 미국을 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리아하고도 이제 사실 옛날에 시리아 전쟁에 사우디가 그 IS를 양성하는 그러한 자금을 대고 그다음에 그런 무기도 대주고 이런 짓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리아하고도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되고 이러면서 중동 일대가 완전히 바뀌는 구조 자체가 바뀌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중동에 발을 붙이기 힘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고립된 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지금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네타냐후 그 현재 총리가 사법 개혁을 한다고 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뒤집을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내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 5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들이 몰려서 면일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고립되고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걸 보면요. 흥미롭습니다. 네. 뭐가 흥미롭냐면 중동에 미국이 개입하면 갈등이 심해지고 전쟁이 발발합니다. 네. 근데 중국이 개입하니까 화해 무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미국은 나라들끼리 서로 적대하고 갈등을 싸우게 조장하고. 만들어서 맞습니다. 이익을 보는 나라다. 이렇게 본다면 예. 중국은 그런 의사가 없다. 네. 이렇게도 봐야 되겠고 예. 또 미국이 빠져나가면 평화가 온다. 네. 비단 뭐. 네, 예, 미국이 들어가면 예. 전쟁이 발발한다. 예. 이것을 그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렇죠. 바로 또 중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사실 뭐 중국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사실은 중재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그 튀르키예하고 그다음에 시리아 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러시아, 이란, 그다음에 시리아, 튀르키예 외무차관 회담이 열려가지고 서로 이제 시리아와 튀르키예도 회담을 이제 상호 관계를 복원하는 이런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또 뭐 이집트하고 시리아도 관계를 회복하고 있고요. 예. 자, 중동 얘기를 쭉 했습니다. 네. 미국 패권이 중동에서 추락하자 평화가 오고 있다. 네.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중동을 지배하게 돼요. 네. 뭐 아주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네.